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번 순서는 매주 화요일 한 주간의 법률 이슈를 다뤄보는 박장재소 시간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또 신유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살펴볼 내용은 민정수석실 폐지입니다. 네. 자,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밝혔죠. 민정수석실 역할이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돼요. 검찰 같은 걸 통제하거나 예. 아니면 공직기강을 잡거나 아니면 민정 일을 하는 것들인데 그 민정수석실이 결국은 정치적으로 정적을 제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용이 됐다. 사정의 역할이 많이 컸다. 예. 그래서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겠다라고 지금 얘기한 상황입니다. 예. 그 윤 당선인께서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서 정적이나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예. 또 세평 검증을 위장해서 국민들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때 이미 저도 이제 사실 일명 사직동 팀이라고 해서 이걸 없애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일명 사직동 팀은 시사 상식 사전에도 나오는 2000년도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미 해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과거 이제 2000년 이전에 있었던 그 일명 사직동 팀을 지금 민정수석실에 비유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적절한 비유인가 이제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이미 해체한 팀 이름을 굳이 지금 다시 해체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유로 쓰기에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직동 팀이라는 거는 고위공직자나 대통령 친인척 관리하는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약한데 민정수석실 그 업무 중에 그 업무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생각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당선인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주변의 맞습니다. 인척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 예. 여기에 대한 비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첩보 수집 관리하는 같은 거 곳인데. 관리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특별감찰관이 그렇죠. 그걸 바뀌었는데 2015년도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명됐다가 또 한참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임명이 안 됐거든요. 예, 예. 그 사직통팀 역할을 하던 것이 특별감찰관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정수석실 폐지에 대해서 민주당의 반응은 아주 부정적입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을 맡은 조응천 의원이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비유는 이제 저의 이 비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거는 좀 없고 네. 굳이 지금 민정수석실이 청와대 조직 일부로서 기능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앞으로 필요 없다. 근데 그 필요 없는 이유가 직전 정부에 마치 굉장한 부정 부패를 저질렀던 그 조직이라는 것만 아니라면은 그 자체가 조직 개편 자체 청와대 조직 개편이기 때문에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은 드네요. 저는. 네. 청와대에서 그런 식의 반발이 있었죠. 그러니까 마치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네. 이런 불법 사찰이나 이런 것이 자행됐었기 때문에 없애지는 것처럼 이런 인상을 지어준다. 시각이 좀 달랐던 것 같은데요. 지금 청와대에서는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우리가 그랬던 게 아니다. 예. 이전 정권에서 민정수석이 통상 검찰 출신의 어떤 관료 출신이 이제 했던 경우가 있었고 검찰하고 민정수석실하고 아주 밀착 관계가 많이 됐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런가요? 다 조국 교수, 네, 학자 네. 아니면 그냥 일반인, 변호사는 많은데 일반인들이 많이 했고 그래서 좀 달리 봐야 되지 않느냐가 지금 청와대의 좀 반발 기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인식은 아무래도 민정수석에 대해서 부정적일 것 같아요. 조국 전 본부장관, 조국 그렇죠. 민정수석이 있었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불법 의혹도 있었고 말이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반응 아니겠어요? 일단은 민정수석하고 다툰 모양새였거든요. 검찰총장이나 중앙지검장 그 이상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공약도 첫 번째 공약 중에 하나가 중요 공약 중에 하나가 민정수석실 폐지를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검찰의 독립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겠다. 이런 데 포인트를 맞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정수석실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검찰하고 가교 역할이 좀 지나치면
통제를 하고 그렇죠. 뭔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요구선을 끊겠다라는 이제 얘기가 아닌가 싶고 이제 그렇게 뭐 진행이 된다 그러면 다행인데 문제는 이제 그렇다고 이 기능을 할 때는 있어야 되거든요. 예컨대 사정을 하거나 감찰을 하거나 하는 기능은 청와대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기능을 또 어디로 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뭐 사정 감찰 뭐 여기에 그치면은 뭐 모르겠지만은 이게 이제 전체적인 사정 기관을 통할하고 그리고 또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조직이 된다면은 결국은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했던 기관을 없애는 거는 맞는데 그런 기관을 했던 기관으로 민정수석실이 보고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마치 지금 현 정부가 민정수석실을 그렇게 운영했냐 이제 그런 반발이 있는 거죠. 예. 네. 자, 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신에 특별감찰관 제도를 재가동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이 둘이 어떻게 다른 건지 기능부터 좀 설명을 해보시죠. 자, 특별감찰관제는요, 이 법이 있는데요. 대통령하고 친인척하고 청와대의 수석비서관들 이상급에 대해서 고위공무원에 대해서 감찰을 하거나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감찰관 관련된 제도인데 네. 실제로 2014년도에 이게 법이 통과가 됐는데 한 명 임명되고 바로 없어졌어요. 2015년도에 당시 박근혜 정부 때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이 됐다가 우병우 민정수석하고 뭐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다음 해에 사표를 내고 네. 그 이후로는 계속 공석이 되고 있었고요. 문재인 정부는 특별감찰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법은 있는데 네. 임명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 이제 공수처를 설립하면 공수처 업무랑 중복이 됩니다.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고위공무원들에 대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공수처를 통해서 하면 될 것이다라고 했던 거고요. 야당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왜 법을 만들었고 임명하지 않느냐 그것을 임명하고 공수처는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썼던 건데 일단은 몇 년간 지금 공석을 두었던 것 같고요. 예. 민정실이 지금 없어지면 이 특별감찰관을 이제 부활하겠다라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 같습니다. 그 이석수 초대 감찰관이 특별감찰관이 실제로 감찰 업무를 했던 것이 뭐 기간이 길진 않았지만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감찰했고요. 네. 그다음에 박근영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도 감찰했고 그다음에 최순실 씨 당시 최순실 관련해서 미르미디어라든지 그런 쪽에 다 전방위적으로 감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안종범 전 비서관을 감찰을 했거든요. 네. 그런 감찰을 하다가 결국에는 뭐 국정감사에서 증언으로 나간다, 뭐 증인을 선다 안 선다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 증인으로 출석하기 직전에 이제 사표를 내면서 그런 일들이 전부 다 이제 수면으로 가라앉게 됐죠. 그런데 네. 그런 일이 나중에 실제로 전부 다 이제 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일이 있었죠. 이제 자,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문재인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이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도는 있는데 활용하지 않았는데 뭐 말씀하신 게 이제 지금 공수처에서 그 역할을 대신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유를 댔다고 하는데 말이죠. 이제 공수처에 대해서도 윤석열 당선인은 부정적입니다. 네, 뭐 국민의힘의 당론에 가까웠어요. 결국은 임명은 되긴 했지만 1년 이상 끈 이후에 이제 공수처장 임명이 되고 지금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상당히 필요 없는 조직 아닌가. 예. 뭐 검찰이 할 수 있는 조직인데 그것을 지금 여러 가지 수사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했고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후보 시절에도 공수처를 축소하거나 극단적으로 폐지도 할 수 있다라고 공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취지로 지금 가는 거고요. 공수처 빼면 결국은 특별감찰관이 좀 중요해질 수 있는 거고요. 뭐 그렇게 구도를 좀 그리고 있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폐지 가능성이 좀 높은가요? 그 법으로 이미 제도화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뭐 이제 공약으로 이거를 폐지하겠다라고 한다고 폐지를 바로 할 수는 없지만 안철수 위원장이 후보 때 이런 말을 했어요. 공수처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예. 예산을 아주 최소한으로 배정을 해서 수사 기능을 아주 정지시켜 버릴 수가 있는 방법이 있다. 왜냐하면 예산 배정은 국회가 하지만 집행은 행정부가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인건비를 최소한으로 배정하면은 결국에는 폐지에 대해서 뭐 민주당과 협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또 그런 방안을 후보 때 아예 공약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까지도 할 수는 있는 거겠죠. 예. 폐지는 뭐 사실상은 지금은 좀 어렵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늦게 공수처장이 임명되는 바람에 조직도 지금 많이 늦은 상태에서 만들어졌고 172석의 지금 민주당을 뚫어야 됩니다. 예. 그 공수처법을 없애야 돼요. 아니면 공수처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는 참 쉽지는 않지 않을까.
그래서 뭐 지금 신 변호사님 말처럼 예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국회에서 돈을 통제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약이지만 이게 실현되는 과정은 상당히 지난한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렇게 예.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이 지적했던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서 내사나 이제 수사하고 있는 것들을 사건을 강제로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이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죠. 지적을 했어요. 네. 그 부분이 이제 공수처법에 이제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라도 개정을 좀 하면 낫지 않나. 그러니까 검찰이 하던 건 검찰이 하고 예. 경찰이 하는 건 하고. 그러니까 세 군데 다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하는 쪽이 하면 오히려 경쟁하고 좋지 않느냐라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후보 시절의 얘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수처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게 뭐 정치라는 게 딜이잖아요. 민주당이 뭘 하나 받고 주고 그거 돼야지 가능하지 그냥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만들어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변경할까요? 그건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공수처법이 이 공수처가 검찰이나 이제 경찰 그 꼭대기에 앉아서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수사를 방해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걸 뭐 저 얼마든지 이게 그러니까 수사를 방해한다고 하는 거는 불법행위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공수처 자체가 공수처의 권한이니까. 수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법에 따른 권한에 의해 수사하는 거를 경찰이 수사를 방해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일단 공수처 자체의 목적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자는 거고 지금 이제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이 공수처의 수사 범위 대상이 다 겹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특별감찰관이 뭐 경찰이나 검찰이 하는 거를 방해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저 공수처가 지금까지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을 해온 게 있어요. 근데 이런 수사는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해서는 이제 고발 사주 의혹이 네. 지금 있죠? 네,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에서 적극적으로 그동안 수사를 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해서 뭐 손준성 대구고검 뭐 인권보호관이 건강상을 이유로 해서 이제 수사를 계속 이제 좀 어느 정도 미룬 부분이 있었는데 이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앞으로의 공수처의 운명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지금 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대통령 그러니까 당선인이 입건됐던 사건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공직자였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였기 때문에 공수처의 관할 범위가 됐었고 고발사주나 판살 사찰 의혹, 옵티머스 부실 수사 세 가지 정도 공수처에 지금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눈에 안 띄는데 일단 판사 사찰 문건 관련해서는 행정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네. 직권남용죄 비슷하게. 그 부분은 좀 탄력을 받을 거고요. 고발사주는 이런 경우는 좀 이례적인데 손준성 검사가 아프다면서 영장도 2번 기각되고 체포영장도 안 되고 출석도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선거랑 대선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정지가 돼 있던 상황이긴 한데 이게 이제 선거도 끝났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된다 그러면 손준성, 김웅 그 의원 두 사람은 피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기소의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행범이 아니고 소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당선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공수처에 걸려 있습니다만 사실은 뭐 공수처가 지금 무능이나 또 편향돼 있다라는 지적은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사실 뭐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가 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아니라 윤수처라고 얘기도 했었는데 말이죠. 네, 그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첫 기소를 했습니다. 공수처의 권한이 뭐 검사라든지 판사라든지 경무관 이상의 경찰의 수사 기소권을 가지고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가집니다. 기소를 해서 김형준 검사죠. 네. 그 사람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이고 사실 1호 수사도 그렇고 또 1호 영장도 다 기각이 됐어요. 1호 수사는 조희연 교육감이고요. 네. 1호 영장은 지금 이 손준성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아직 정착을 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다만 뭐 인력이 상당히 적어요.
지금 다 뽑지를 못해가지고 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뭐 공수처 입장에서는 또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공수처는 뭐 대통령 비리 직권 이런 거보다도 사실은 윤석열 이제 지금 당선인이지만 그 전에 검찰 조직이 있었잖아요. 공수처랑 공수처만이 유일하게 검사를 기소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소권은 우리나라에는 검사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경찰은 아무리 수사를 해도 검사를 수사해도 기소할 수가 없어요. 검사는 다 불기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유일하게 예. 우리나라는 공수처이기 때문에 예. 그런 기능을 무시하고 오로지 뭐 윤수처라고만 볼 수는 없죠. 네. 네. 자, 그 공수처장의 지금 초대 처장이 지금 김진호 김진호입니다. 네, 전 판사인데 말이죠. 지금 거취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압박도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어요. 공수처장은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공수처장은 독립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뭐 검찰총장 한 김호수 총장이라든지 거취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의원들이 좀 얘기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글쎄요, 근데 이제 요새 이제 좀 문제 dil레마 같아요. 이미 이런 경우를 겪었습니다. 나가라 사표 쓰라고 했을 때 예, 예. 직권남용죄로 처벌됐던 대법원 판례들이 있습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상컨대 진짜로 압력 행사하면 다 기소돼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그냥 언론에서나 아니면 네.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직접 얘기를 했을 때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하긴 좀 어렵지 않나. 그렇죠. 사퇴 압박 이런 이야기 자체가 네. 그 자체로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영향력 자체로 보이면은 바로 기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 자체도 판례가 기소권이 나와 됩니까? 판례가 있습니다. 네. 네네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죠. 네. 결국 실형인가 집행유예를 받아서 네. 그 블랙리스트 유죄가 관련한 되는 거죠. 거죠. 의향을 물어보고 그렇게 되면은 그 자체가 영향력의 행사가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국민의힘에서도 뭐 예를 들면 사퇴 압박 이런 말은 함부로 하지 못하지 않을까.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판례가 그렇군요.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사태를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 이건 자체가. 그 자체가 예. 직권남용죄 같은 예.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혹시 그래요? 의향을 물어보는 것 의향을 자체가 물어본 게 유죄가 됐거든요. 예. 혹시 그만둘 생각 있어요? 이렇게 좋게 웃으면서 예, 물어봐도 절대 유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유죄입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럼요. 그게 범죄가 예. 됐습니다. 예. 그렇기 그렇구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방송에서도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네. 혹시나 이 거취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것도 압박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그렇군요.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뭐 일반인이 쉽지가 하는 않습니다. 얘기가 아니라 네. 이제 그 그렇죠. 고위공직자에 이제 그분이 관한 그거는 얘기죠. 이제 그러니까 권한이 있는 사람이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임명권자라든지 권한 있는 사람이. 말 조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저희는 뭐 그렇게 상관없어요. 예, 저희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만. 네. 예. 자, 윤 당선인이 대선에서 이제 승리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서울중앙지검장 유력하다 이렇게 가장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목받는 검사가 됐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 때 특히 한직을 갔습니다. 뭐 부산고검을 갔다든지 법무연수원이라든지 일을 할 수 없는 그렇지만 뭐 특수통으로 뭐 상당히 업무를 잘한다고 이제 알려진 검사인데 일을 못 하고 있었고 기억을 하실 거예요. 윤 당선인이 이미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뭐 독립운동이다. 예, 그렇죠. 요긴하게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실 요긴하게 쓴다는 것은 결국은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바로 검찰총장 갈 수 있는 기수는 아니고요. 간다면 그 윤석열 총장 길을 걷는 거예요. 중앙지검장이 원래 기수가 높다가 낮춰가지고 윤석열 지검장이 됐다가 검찰총장이 된 건데 네. 한동훈 검사가 그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문제가 있죠. 한동훈 검사가 이제 그 된다고 가정했을 때 한동훈 검사 뭐 다른 어떤 뭐 핸드폰이라든지 문제도 있을 뿐더러 이 민주당에서 상당히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예. 그럴 걸 가정해 보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조금 옆에 예컨대 남부지검장이나 예. 동부지검장이나 그거 갔다가 또 가도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제 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뭐 중앙지검장이야 뭐 국회에 뭐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죠. 임명은 예. 가능한데 임명을 하면 바로 이게 정치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뭐 보복 수사하는 거 아니냐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꺼려할 가능성은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임명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정무적으로 판단을 할 부분이 아니에요. 딴 사람이면 뭐 솔직히 말해서 한동훈 검사 말고도 잘하는 검사들도 많아요. 유명한 검사들. 뭐 그런 사람들을 굳이 버려놓고 한동훈을 쓴다. 그건 아마 대통령이 좀 판단해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검사
들이 검사의 일을 가장 잘 이해해주고 가장 잘 배려해주고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본인의 핸드폰 자체가 압수수색 대상물이 돼서 그거를 이제 받으러 온 동료 어떻게 보면 동료기도 하고 뭐 선후배 검사가 갖고 그게 아직 가지러 마무리가 왔을 안 때 됐죠. 네, 지금 진행 네, 중입니다. 가지러 왔을 때 그때 이제 어쨌든 간에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진웅 부장이죠. 예, 네. 그래서 그 충돌로 인해서 아직도 이제 그 핸드폰 아이폰이라서 그 포렌식이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네.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직도 그거를 알려지기만 하면 풀 수 있는 건데 본인이 그걸 털고 가면은 그 포렌식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그걸 털고 가면은 뭐 어디든지 자유롭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이 본인 스스로를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예, 본인이 비밀번호를 근데 어쨌든 공개하면 저 이성윤 지검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문제가 그게 되고 공개가 있는 건데. 되면은 그 네. 안에 있는 내용물을 검토를 해봐야지. 그 내용물에 대해서는 이미 보도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뭐 몇 번 카톡을 했다, 누가 몇 번 연락을 했다 이런 게 공개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털지 않고는 수사가 종결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제일 중요한 증거물이니까요. 예. 네. 그런데 수사팀에서는 일단 무혐의로 네. 지금 의견을 냈고 수사를 냈는데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했잖아요. 중앙지검장이 이제 그 상급자기 때문에 수사 뭐 무혐의 처분이나 결정이 지금 안 난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고 만약에 한동훈 검사를 중앙지검장에 임명을 하면 뭐 예컨대 지금 지검장은 딴 데로 가야 되는 거고 네. 그런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지금 우리 그렇죠. 신 변호사가 얘기했던 본인 사건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거기 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네. 문제가 뭐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것만 털면은 뭐 음. 자유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폰을 먼저 제출을 해야 되겠네. 제출은 돼 있는데 비밀번호가 비번. 예, 20자리 돼가지고 예, 20자리라고 해서 예. 그 문제만 털면은 뭐 예. 시원하게 국민들도 다 의혹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 당선인이 추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에 반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사실은 윤 당선인이 공약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검찰 관련 공약에서 뭐 제일 큰 내용 중에 하나가 법무부 장관의 직접 수사 지휘권 폐지하겠다. 거기다가 뭐 예산 또 독립적으로 받겠다. 이 두 가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검찰청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다면 국회 입법 사항이죠. 그래서 박범계 장관도 뭐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반대한다라고 했고요. 민주당의 또 당론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꾸는 거는 일단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검찰 수사 지휘권이 사실 뭐 실익이 있어요. 사실 그 동안은 이제 검찰직에서 그 정치적인 어떤 간섭이나 뭐 정치적 중립 위반 뭐 이런 것들 논란만 부르지 않습니까? 논란만 부른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그동안 검찰 수사 지휘권 자체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행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논란을 일으켰다기보다는 그 같은 검찰 조직에서 임명된 법무부 장관이 아닌 경우에는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그런 다른 시각 자체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것이 제한적으로만 행사될 경우에는 그런 다른 시각에 대한 수사 지휘권 자체는 필요한데 뭐 같은 조직 내부에 예를 들면은 뭐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면은 이 부분에서 특별히 이견이 없으니까 뭐 사실은 무용지물이었던 적도 많았죠. 실제로 행사됐던 게 한 4번 정도입니다. 네. 2005년도에 당시는 천정배 예. 장관 또 그다음에는 추미애 또 그다음에는 지금 박범계 3명의 공통점 네. 검사가 아닙니다. 네. 검사가 아닐 때는 이게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신 변호사 말대로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면 형님이거든요. 뭐 말 안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작동하지 않았던 거고 네. 사실은 이거는 뭐 헌법상 저는 원리라고 보거든요. 민주적으로 검찰을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게 검찰정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공론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어떤 민주적 지배할 수 있는 민주적 어떤 그런 규정이 있는지 그게 있어야지만 이것도 폐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들어요. 좀 시간이 이제 많이 필요한 주제이긴 네. 한데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끝내도록 하죠. 대장동 특검법을 두고 지금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데 말이죠. 양쪽의 특검은 어떻게 다른지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주 뭐 시간이 좀 촉박해서 예, 지금 뭐 많지는 지금 않네요. 상설 특검으로 가냐, 특검법으로 가냐거든요. 상설 특검은 특검의 어떤 추천이라든지 이걸 일반적으로 규정을 해놓은 걸 상설 특검이라고 그러고요. 예, 예. 시기가 엄청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특검법은 다 정해야 돼요. 인원수, 수사 범위 다 정해야 되니까 합의할 게 너무 많고요. 상설 특검으로 가면 당장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상설 특검으로 가자고 얘기를 하고 뭐 있고요. 상설 특검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뭐 수사 범위는 합의를 해야 됩니다. 되잖아요. 국회 예. 본회의에서 합의를 해야 예. 됩니다. 그거 말고
특검 뽑는 거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상설 특검 가면 시간이 조금 빠를 수 있고요. 특검법으로 가게 되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 그래서 상설 특검으로 가면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만약에 특검법으로 새로운 특검법으로 간다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임명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지금 계속 충돌이 되는 상황 같아요. 민주당은 좀 빨리 하려고 그러고 네. 국민의힘은 늦게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완전 다릅니다. 뭐 예컨대 부산저축은행 사건 민주당은 하려고 그러고 조금 여기는 뭐 FC 후원금까지 다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합의 보는 건 다 합의를 다 봐야 되거든요. 쉽지 않겠죠. 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 시기적으로도 좀 미묘한 시기고 말이죠. 네. 윤석열 당선인의 이제 취임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안에 결정을 한다? 이거 시간적으로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뭐 쉽지 않은 건데 어쨌든 뭐 양당이 어떻게 합의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신유준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